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볼 텐데요. 네오위즈 게임즈와 나우콤을 둘 다 갖고 계신 분 1385님이신데 이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를 24,200원에 15%, 나우콤은 11,400원에 15% 가지고 계신데요. 홍 팀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임 업종에 대한 정부 규제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동안 좀 외국인의 단기적인 좀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11년 동안 영업이익 한 1,000억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일단은 실적을 달성한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피파 온라인 2에 대한 재계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수급 상황에 대해서 뭐 큰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저점 36,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지는 않는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481선 한 48,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면은,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좋으면은 그 실적에 주가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 대비 PER을 계산해 보면은 주가 상승률은 아무래도 지금 한 10% 이상은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8,700억인 걸 감안을 해 본다면요, 1조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48,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나서 지금 36,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우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SNS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정치권 테마로도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의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아닌 테마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의 지금 세력,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세력 발표가 지금 이번 달로 예정된 만큼 테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11,400원이니까요. 21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기준으로 마지노선으로 하셔가지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떨어진다라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1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이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우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TV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겠죠. 그런 만큼 실적도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만큼 매수하신 가격을 일단은 매도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85님의 종목 2개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봅니다. 삼성테크윈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테크윈을 56,300원에 20%를 사셨고요. 방송을 본 후에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중기 보유를 할 생각인데 매도 시점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부산에서 보내셨는데요. 6844님의 종목이고요. 우리 방송 보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태근 전문가. 네. 예.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매수 관점이시면 굳이 뭐 매도가는 지금 아직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어떤 스윙 뭐 개념으로 들어갔다면 매도가 좀 생각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의뢰를 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뭐 매도가 생각하시는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삼성테크인,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뭐 다 잘 올라가죠. 다 잘 올라가는데, 삼성테크인만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300 나오던 영업이익이 이제는 뭐 적자까지 전환했죠. 실적 안 나옵니다. 지금 실적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 삼성테크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잘 아시는 종목인데, 방위 사업을 하고 있죠. 그 K1 탱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방위 사업부 지금 현재 CCTV하고 IT 부분 매출이 방위 사업 부분에 사업 매출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실적이 이렇게 안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떨어져요.
도리어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일단 56,400원 일단 바닥에서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기다리는 시점이지 지금 현재 매도가를 설정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긴 행보세가 이어지는지 그 부분만 조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 오늘 이 종목 사셨다고 합니다. 휴온스를 사셨고요. 휴온스를 9,480원에 일단은 10%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괜찮을지 알려주십시오.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기 전에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일단 수급 상황 좋고요. 시장 상황이 일단은 중소형주주로 좀 바뀌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잘 사셨군요. 네, 일단 현재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에 여기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따라 향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후장에 양봉을 뜨면서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고점, 그러니까 11,000원까지의 상승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급등할 땐 거래량이 실리고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감소되는 걸 그동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흐름이 그랬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21선 근처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21선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1선이 이탈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1,000원. 근데 이제 11,000원에서 당장 좀 매도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뚫어낼 경우에는 주가는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보다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괜찮으시고 비중도 10%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가 그다음에 현재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21선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시면은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온스까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봤고요. 이번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SDI 삼성 SDI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19만 500원에 매수했는데요. 19만 500원이요. 예, 예. 예,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30% 됩니다. 30%요. 예, 예, 꽤 오래 들고 계셨군요. 예. 예, 주가가 더 11년 4월 22일 날 매수했거든요. 2011년 4월 달에요. 예, 예. 예, 1년 이상 들고 계셨고 참 예, 예, 힘든 구간을 어떻게 잘 버티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15만 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이나 이 목표가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예, 목표가 얼마 설정할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더 기다려야 될런지, 뭐, 매도하고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좀 동감이 되는 상태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 여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삼성 SDI를 지금 잘 들고 오셨고요. 앞으로 네. 어떨까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종목이란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사고 난 뒤에 좀 꺾이게 된다면 꺾이고 나서 추세가 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은 팔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좀 전에 삼성테크 제가 그 삼성테크의 종목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I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추세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다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추세를 그 전환시켜 가면서 출렁이면서 어쨌든 출렁이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손실이 조금씩 줄여라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될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그 삼성 SDI 뭐 2차 전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 그 지난번에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플렉서블 스마트폰이라고 예전 스마트폰이 이렇게 휘어진답니다. 이 휘어진 핸드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휘어진 스마트폰에서 삼성 SDI에서 요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한대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늦어도 연말까지 삼성전자가 뭐 출시를 할 것이라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그럼 이 전제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지금 기아차에서 레이라는 그 전기차가 나왔죠. 그렇다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올해 들어와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기대감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종목들 있죠. 자, 삼성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현재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물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바닥 탈출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 회복기지만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매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8월달 급락 수준 있죠. 일단은 제가 19만 원까지는 단기간 지금 당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8월달 급락 맞기 전 수준이 17만 원까지는 주가 회복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만 원까지 가고 난 뒤에 팔까 말까 이 부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7만 원까지 1차적으로 무조건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창원의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종목 주셨습니다. 성광밴드 문의를 하셨고요. 19,75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885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거죠? 네, 예.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시고요. 일단 소외되진 않으신 것만으로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19,700원 정도 비중 30%딱 적당하게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 업종이나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건설 업종의 강세와 더불어서 성광밴드나 태광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피팅 업체,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광밴드도 그렇고 태광도 그렇고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가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올해는 그러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과 앞으로 신재생 쪽, 그러니까 풍력 쪽에 대한 수주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81선 여기 차트 보시면요. 그동안에 481선 돌파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481선을 돌파되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81선 2만 1,000원에 지금 위치를 해 있네요. 그러니까 2만 1,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1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2만 5,000원까지. 근데 이제 2만 5,000원까지 도달했을 때 시장 상황이 괜찮고 뭔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2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2만 5,000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근데 이제 2만 5,000원에서 덥석 매도하시지 마시고 그때 추이를 다시 보시면서 목표가를 상향하지 말지를 다시 한번 좀 지금 결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라는 것만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SK케미칼 볼게요. SK케미칼 71,700원에 사셨고 5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3, 4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조금은 그 차트 흐름이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예. 일단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조금 그 바이오 쪽 같은 게 너무나 좀 약합니다. 제가 좀 바이오 쪽은 너무 약해서 준비를 못하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차트만 보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른 방송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그 바이오 쪽 잘 아시는 분께 기업 내용 좀 의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기술적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추세를 제가 보기엔 이제 돌렸어요. 돌렸는데 돌리고 난 뒤에 지금 요 부분이 조정 구간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꺾일지 여부가 좀 저도 궁금한데 자,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74,000원이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고점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못 가게 되면 일단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셨다면 지금 가격권에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좀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 쪽에서 투신이라든지 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그 전체적으로 마감 집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적으로 현재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매수했던 수급 주체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꺾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깝다 싶으면은 오늘 도저히 못 팔겠다. 그렇다면 내일 쪽에서 분명히 오늘 쪽에서 하락하게 되면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요 5일선이 72,000원, 72,000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케미칼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 케미칼이요. 한화 케미칼 얼마에 사셨습니까? 30만 670원. 지금 가격대가 3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아, 예, 3만 670원. 3만 670원이요. 예, 예. 예, 뭐 몇 퍼센트 들어가셨어요? 10%. 10%요. 예, 예.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으셨고 일단은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예.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갈 건데 예. 굳이 뭐 팔고 싶지 않은데 손절가 하고 예, 그다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알고 싶네요. 중장기로. 중장기로 가실 거라면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실을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다른 데 비중이 다 있어서 이거는 아, 그냥 그러세요? 가게요.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건 참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네. 하나케미칼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중장기로. 중장기로요? 예, 예. 예, 봐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홍 팀장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반면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낙폭이 심해지죠. 오늘 같은 현상이 그렇게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화학주보다 많이 오르긴 하지만 많이 떨어진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전략 부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대형주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저항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시장에서 반드시 좀 테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이 유입되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화학업종이 오늘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은요. 기관의 매도 랭킹 상위 업종이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수를 많이 한 만큼 매도도 좀 크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인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 좀 마무리가 되는가 좀 중요시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PV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LG화학도 그렇지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PVC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중국 시장의 성장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언급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중국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케미칼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 그러니까 36,000원이 일단 1차적인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21선까지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4만 원 이상, 그러니까 5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은데, 화학업종에 대한 지금 제 장기적인 관점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로서는 수요도 좋고 매출도 좋고 마진율도 어느 정도 좀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대한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좀 늘려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로서도 중동 해외 플랜트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좀 마무리된다라면은 공급 과잉 때문에
때 상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 최대 목표가는 5만 원, 근데 1차 목표가는 3만 6천 원에서 7천 원까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손절 라인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를 매수가 주셨으니까 손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3만 6, 7천 원 정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원산업 들어와 있는데요. 송원산업을 11,3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0%신데요. 이 종목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예. 좀 비중이 많으시네요. 자, 성우산업 같은 경우에 뭐 그 화학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 주력 매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점유율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회사 같은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조금은 그 회복기에 좀 들어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들으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S 산전과 조금 비슷한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S 산전도 지금 현재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지는 건 없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시장에 관심은 없었지만은 241선까지 꾸준히 완만하게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LS 산전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성원산업도 마찬가지로 LS 산전과 조금 비슷한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현재 재미없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LS 산전처럼 241선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기 혼자 알아서 주가는 올라갈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1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비중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25% 이하로 좀 줄이셔가지고 조금 포트 내에서 조금 변동성이 없는 종목,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가지고 1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웅진케미칼 들어와 있는데요. 웅진케미칼을 1,065원에 50% 샀는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우리 덕분에 서희건설을 잘 수익 실현하셨다고 또 문자에 남겨주셨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웅진케미칼도 역시 좀 짧게 봐주십시오. 네, 짧게 좀 봐드리면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좀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선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웅진코어의 매각으로서 웅진그룹에서 일단 다른 사업부를 좀 키우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민감하게 좀 반응도는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주가 탄력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21선을 이탈함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00원까지,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1,100원이 돌파되면은 그 다음에 1,200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한 25% 정도 맞추고 나서 손절가 21선, 목표가 1,100원, 1,200원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보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십니까? 65,000원에 20%요. 65,000원에 20%요? 예.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장 궁금하신 점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걸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예, 나와야 되는지요. 그 궁금해서요. 차익 실현 시점이 가장 궁금하시군요. 예. 예, 봐드리겠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굵고 짧게 핵심만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최근에 조금 그 68,000원에서 78,000원까지 좀 상당히 좀 그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터키 갔죠. 터키 가서 원전 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우디에 가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경협에 대한 그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는 이유가 요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터키에서 어떤 부분을 현재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안 되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서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가파르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출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일단 추세 돌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5,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85,000원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에서 보세요. 긴 안목에서 보시고 그냥 85,000원까지 믿고 한번 일단 가보십시오. 그래서 85,000원에 1차 목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오는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는 박 시장과 김 지사가 민주통합당 중앙당에서 동반 입당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출장 중인 박 시장은 입당 시기와 관련해 김 지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급한 문제가 아닌 만큼 국내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어제 저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야권이 연합하는 데 있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25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115조 원 가운데 371조 원, 3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것은 2007년 10월 1일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8조 6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지난해 8에서 12월 약세장에서 순매도한 7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오용일 부회장, 대한화성 박명석 대표 등 3명이 동반 사임했습니다. 태광그룹은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된 이 회장과 오 부회장 등 회장단이 책임을 지고 그룹 내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성 대표이사를 포함해 T브로드홀딩스 등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퇴임했습니다. 태광그룹은 회장단 사임을 계기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경영진 및 사회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과도 정부 구성을 지지한 정당 지도자들이 2차 지원 패키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 긴축과 개혁 조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스 총리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성명을 통해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지원 패키지는 유로존과 IMF 등의 1,300억 유로의 구제 금융 지원과 정부 부채 1,000억 유로를 덜어내는 민간 채권단 손실 분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2000선 지지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현재 시초가보다 16포인트, 어제 종가보다 16포인트 빠진 199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매물을 많이 내놓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1,400억 정도를 팔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이라 관망세도 짙습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투자 전략 잘 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